2024년 6월 20일 목요일 아침 5시 반입니다. 오늘도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총재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일을 내가 기록으로 조금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어제 6월 19일 날 수요일 날 그 매불쇼라고 있습니다. 최욱 씨가 이제 그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구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최욱 씨의 매불쇼를 보시는 분이 KBS 방송을 보는 분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어제 거기에 누가 나왔느냐 하면은 유시민 씨라고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장관도 했고 뭐 노무현 재단 그 이사장도 최근에 했죠. 유시민 씨 하면은 다 알잖아요. 유시민 씨가 나와서 1시간 정도 그 한 특집으로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상당히 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 오늘 거기에 나와가지고 유시민 씨가 그 유시민 작가라 그래요. 요즘은 그분이 그 책을 한 권 썼다 그래요. 책 제목이 이제 그의 운명. 부제로서는 이제 그 윤석열의 이제 그 뭐 미래, 윤석열 집단의 어떤 그 운명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현직 대통령의 이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그런 이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좀 암담하다는 뜻이지. 그의 운명이 좋게는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아마 그 이제 책을 사봐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참 재밌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건 뭐 다 얽힐 수는 없고 우리나라에 그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 저 우리나라에 대한석유공사라고도 또 있죠. 무슨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데가 상당히 빚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국가 그 예산 우리나라 국민들이 낸 혈세 정말 그 뭐 어렵게 그 세금을 내잖아요. 뭐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어렵게 사는 소시민들, 그 비싼 이자를 내는 그런 소시민들로 하여금 뭐 직접세 또는 간접세를 이렇게 또 내야 됩니다. 그 안 내면은 엄청 그 참 진짜 그 뭐 괴롭힘을 당하죠. 나 역시 뭐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뭐 그런 뭐 대충은 압니다. 뭐 긴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도 이렇게 그 의무는 그대로 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금 안 내면은 진짜 들뽑기해서 안 된다고. 하여튼 그렇게 어렵게 받아 국민들로부터 받은 그 세금을 가지고 돈을 펑펑펑펑 쓰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한석유공사. 그게 상당히 그 빚이 엄청 많아요. 그 이제 무너지는 뭐 그런데 눈먼 돈을 많이 쓴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어제 그 최욱 씨하고 그 유시민 작가하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재미가 있으니까 직접 한 시간 나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좀 미래는 좀 누구나 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언제 좀 이렇게 좀 내려와나? 이제 이게 이제 국민들의 공감대 아닙니까? 그 조국도 3년은 길다 이제 그런 말도 했는데 국민 전체가 느끼는 심정이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공희준 씨라는 그 작가가 있어요. 이분도 지금 책을 하나 지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이분은 책을 쓰는데 전문가입니다. 공희준 씨. 그분은 말은 좀 어눌하게 하는데도 그 내용은 알찹니다. 글은 굉장히 잘 씁니다. 그게 공희준 씨가 쓰는 책의 내용도 뭐냐 하면은 조기 대선, 그러니까 지금 20대 대통령이잖아, 저기 윤석열이가. 그런데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정상적으로 하면은 2027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만료가 2027년 5월 8일 어버이날 밤 12시가 까지 자기가 대통령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3개월 전에 선거를 해야 되니까 2027년 2월 달에 선거가 있다 봐야 되지. 2월 달이지. 금년에는 2022년 때는 3구 대선이단 말이야. 3구 대선이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끝나고 5월 9일인가 그때 취임했으니까, 그러니까 2027년 뭐 3월 달에 뭐 선거를 하든지 그게 이제 정상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거보다 이제 앞당긴다는 것이지. 대통령 선거를 앞당긴다. 빠르면은 올 가을, 뭐 늦어도 이제 내년 초, 뭐 요렇게 이제 여기에 관한 이제 그 책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책을 쓰고 있으니까 내용은 알 수는 없잖아.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그 유시민 작가나 공희준 씨 이런 분들도 이제 이것이 얼마 뭐 가깝다는 것을, 조기 대선이 가깝다는 것을 이제 밝혀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된다 이러거든. 유시민 작가가 깊이 연구한 것이 뭐냐니까 침팬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침팬지, 그 침팬지의 세계에 대해서 이분이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침팬지의 세계에서는 두목이 밑에서 막 억눌린다고, 누르다가 쫓겨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자기가 이제 거기서 1인자가 쫓겨나갈 때 그 모습이 굉장히 비참하다 그러더라고. 심지어는 이제 고환이 이제 물려가지고 막 비참한 이제 막 비명 소리를 지르면서 쫓겨나가는 거. 심지어는 도망가다가 이제 떨어져 죽는 것도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있습니다. 야, 그리고 내가 이제 빠지지 않고 보는 그 여러 방송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사주 한 바퀴도 있지만은 무당 판독기라고도 있어요. 무당 판독기. 거기에는 거의 대부분이 윤석열 현직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뒤에서 이제 리모컨 역할을 하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 관한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분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이 사람 누군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명하신 무당이라 할 수 있어요. 무당. 그리고 이제 그 보살이나 법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옛날로 말하면 점바치, 점쟁이들. 그런데 점쟁이들을 낮춰보면 안 돼요. 아래도 이야기를 짧게 내가 했습니다만은, 무당이 되려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당이 되려고 하겠느냐고. 안 그래요? 자기 딸이 무당이, 니 커서 무당 되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고. 본인도 마찬가지지. 아이고 나는 커서 무당이 돼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신병이라고 있다고. 신병이 오면은 밥을 못 먹어.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운명이, 무당이 나의 운명이구나. 내가 무당을 안 하면은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 이제 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신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봐도 돼. 그냥 그대로 신이 알려주는 거야.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데 어떤 사람을 딱 그 사람을 생각하라 그러거든. 네가 알고 싶은 사람이 뭐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신적으로 아는 거야.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윤석열 현직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고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김건희 여사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무당 판독기 사주안받기예요. 그 참고로 내가 여러 번 본다고 보면은 대동소이해요. 거의 같아요. 같은 것이 뭐냐 하면은 냄새가 난다. 이게 고약한 냄새가 난다. 고약한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가까이 하기 싫고 절대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리고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유시민 작가라든지 공희준 씨 이런 사람들은 지성인입니다. 지성인뿐만 아니라 신병을 받아가지고 무당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공통된 의견이 조기 대선이다 이 말이에요. 물러나니까 그것도 비참하게 물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떻느냐 하면은 지금 내일이야. 내일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 최상병 특검이 이제 들어가는 거. 저게 특검을 하기 위한 하나의 청문회가 열리는데 그것도 열리고 검사들 그 진짜 악질 검사들 뭐 이름을 실명을 밝혀서 미안하지만 이미 이제 그런 실명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 김영철 검사라고 이 사람이 최근에 승진했다고 했는데 장시호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곧 얼마 안 있어서 터진다고. 그것이 왜냐하면은 7월 23일 날 다음 달이야.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지. 거기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표를 뽑는다고. 뽑을 때에 한동훈이가 놓으려고 하거든. 그러면은 또 윤상현이가 또 안 노느냐. 윤상현이도 나오고 나경원이도 나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윤상현이가 한마디 할 수가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냐, 한동훈하고 김영철, 엄희준 이 사람들은 서로 연관이 돼 있다고. 그거 다 검사들인데 검사 시절 때에 이제 그 태블릿에 대한 조작, 위정교사 이렇게 한 사람들이 김영철이가 제일 그 했고 한동훈이도 그걸 알았어요. 그런 것이 터져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검사 탄핵, 오죽하면 탄핵을 하겠느냐고. 그 입장을 생각을 해보라고. 무조건 뭐 민주당 하면 종북 종북 세력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아래 그 허경영 총재님하고 이봉규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대화하는 데 있어서 이봉규 씨는 종북 좌파라 그러지. 종북 좌파 새끼들 막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이봉규는 저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 그런 뭐 국회의원들 거기에 있는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 정부에 종사한 사람들을 종북 좌파라 이래가지고 아주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딱 짚어주더라고. 이 박사님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당, 민주 세력과 또 보수 세력이 합해가지고 양날개로 인해가지고 오늘날 그래도 이제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는 안 한다고 이봉규가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 좌우를 다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저기 민주당 측에서 김영철이 그리고 이제 그 엄희준이라고 있어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엄희준이를 아마 평생에 잊지를 못할 거야. 엄희준이 그 검사, 김영철 검사, 그리고 이제 박상용 검사라고 있어요. 이번에 그 저기 유아영 경기부지사 그 사람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뭐 하는데 연관된 사람이 박상용 검사라고.
그 뭐 울산에서 뭐 똥 사건으로 그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강백신 검사라고도 또 있어요. 이 사람을 탄핵을 시키는데 이건 뭐 지금 탄핵돼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람이 이정석 검사라고 있어요. 그리고 안동환 검사도 있고. 또 한 사람 더 있었지. 이 사람은 탄핵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탄핵을 이제 기각된 하나의 그 검사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세 사람 검사인데 이정섭이하고 안동환이하고 또 한 사람 더 있다고. 여하튼 지금 검사가 네 사람 이제 이거 탄핵이 아마 오늘 내일 곧 될 거예요. 지금 그래 돼 있어요. 그래 돼 있고 지금 내일 중요하다고. 내일 저기 임성근 저기 사단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박정훈 대령이 나오지. 내일 그 법사위원회에 나온다고. 이런 거 저런 것은 이제 다 모든 것은 아래 그 신임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받아요. 자작자수.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고, 자업자득.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다 말이야. 그런 거예요. 자, 그와 같은 또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정말 그 한평생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그 박인수 선생님. 이런 분이 지금 오늘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곧 은행이 이제 문 닫는단 말이야. 은행에서 망하는 은행이 나온단 말이야. 이래 되면은 사회가 불안하잖아. 지금 이때까지는 일반 국민들은 뭐 국회에서 여야가 막 진짜 지금 법사위원장 또는 이제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또는 과방이라고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그 최민희가 위원장 됐는데, 이게 누가 되든지 또는 뭐 18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7개를 가져가든지 안 가져가든지 간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안 가져가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안 가져가면 이제 민주당에서 다 가져간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하고 이래 있어도 막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식으로 한다고. 지금 일반 국민들은 그래. 왜냐니까 먹고 살기가 급하니까 지금 당장 출근해 가지고 뭐 일을 해야 되잖아. 나도 지금 그런 입장이잖아. 안 그래? 분초가 아깝다고. 자칫 잘못하면은 지하철 하나 놓쳐버리면 지각이란 말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 나는 워낙 아침에 이제 출근을 일찍 하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렇지, 일반 사람들은 진짜 막 분초가 아깝다고. 출근하는 시간이 잘못하면 아침 밥도 못 먹고 노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라고. 그러니까 뭐 사회가 정부에서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별 신경을 쓰고는 싶지만은 잘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오늘 그 무당 판독기, 그리고 이제 사주 안 받기 이런 게 보면 댓글을 쓴 걸 딱 보면은 한 여자가 들어서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도 망칠 수가 있나. 한 남자가 들어서 가지고, 한 남자는 또 여자에 대해서 움직이니까 한 여자가 완전히 대한민국을 완전 쑥대밭으로 지금 만들고 있잖아. 안 그래? 멀쩡한 의료대란 말이요. 의료대란. 이것이 왜냐니까 총선 문제로 이를 불거져 나왔거든. 이번에 4.10 총선에 그 국민의힘이 이기기 위해서 그러한 방향을 찾다 보니까 이거 의료 문제를 건덕거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온 벌집을 다 쑤시 놓으니까 지금 의대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공부 안 하고 있지. 에? 수술 날짜 잡아놨는데 뭐 수술도 못하는 입장이지. 그러니까 니 안 해. 그러니까 억압식이야. 침팬지식으로. 안 해. 안 하면 니것들 리베이트 받은 거 조사한다. 뭐 1000명 조사한다. 뭐 이렇게 항복해. 이런 식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되나 이게. 사람은 은행도
대통령이 그 국민을 다스릴 때는 첫째가 믿음을 줘야 되잖아. 정말 믿을 수 있다. 우리가 허경영 신인님을 믿듯이 말이야. 믿음을 줘야 되잖아. 저분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실 분이다. 이런 믿음을 줘야 되잖아. 저분은 정말 진실된 분이다. 그런데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안 믿는 거야. 안 믿는다고. 진짜 바른 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손에 그 대통령 후보 선거 나올 때 말이지, 손에 여기 임금왕자를 쓰고 나왔잖아 윤석열이. 그 누가 써주느냐니까. 말하기 힘들면은 좀 말하기가 힘듭니다. 요렇게 하든지 내처럼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말을 안 하든지 이래야 되지. 어떤 할머니가 말이지 이렇게 써줬다 이런다고. 그 이웃의 할머니,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할머니가. 그건 뻔한 거짓말 아니냐고. 할머니가 대통령 후보, 그것도 무슨 일반 대통령 후보가 아니잖아.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 같으면은 그게 분초가 아깝고 그 옆에 경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어떤 할머니가 와가지고 임금왕자를 써줄 수가 있나. 번듯한 거짓말을 막 그냥 진실처럼 하는데, 그게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야. 그게 내 속 막 시원한 말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데다가 지금 뭐 온 쑥시기판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어려 문제, 의사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 국방. 어제 아침에 어제 6월 19일 날 그 윤창중 씨의 그 칼럼을 한번 2시간 방송한다고, 그거 한번 앞부분 한 40분만 한번 들어보라고.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냥 아무것도 말고 그냥 해외만 나가 있었고 국내 정세에 일체 간섭을 안 하게만 해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건드리기만 하면은 쑥대밭을 만드니까 군대 문제를 멀쩡하게 건드려. 멀쩡한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을 그냥 징벌을 주려고 하니까,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지금 현재 용산에 와가지고 지금 또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지금 거기서 행사를 한다고. 그럼 이중이잖아. 참 완전히 한 여자가 들어서 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쑥시기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그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 못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돼도 그냥 생업에 바빠. 그런데 뭐냐 하니까 은행이 문을 닫는다 이래 되면 달라진다고. 집에 뭐 현금 금고 놔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뭐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뭐 돈이 많거나 적거나 은행에 다 그거 하잖아. 나 그걸 하는데, 은행이 곧 문을 닫는다니까. 은행이 망한다는 말이 지금 들려요. 오늘 아메리카 세계사 박인수 선생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 그래요. 그러면은 은행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입장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망한다는 것은 이제 망자로 보면 칠자와 같거든. 그것은 칠성님이 이제 등장한다는 거예요. 칠성님이 누구냐고. 이 돈의 주인, 세계 황제. 나는 그 허경영 총재님이 등장한다고 봐요. 자,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사면 복권이 되느냐,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그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 더군다나 지금 현재는 피선거권이 박탈당한 상태거든. 또 당했다고. 두 번째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13년 뒤에 21대, 22대, 23대 대통령 가서야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뭐 실질적으로 한 90살 다 돼서 이제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지금 이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이제 꺾어지고 어떻게 해서 21대 대통령으로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되느냐, 이건 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곧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터지는 거야.
은행 어느 은행이라고는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 은행이 망해버리보라고. 국민들이 진짜 그때는 가만히 있거든. 어떠고 한다고 자기 통장에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건 말이야. 지금 뭐 농부들이 아침에 뭐 보니까 조금 전에 뭐 오토바이 타고 와서 뭐 일을 하더라고. 농부들도 그렇고 뭐 쿠팡 같은 거 뭐 택배 하는 사람들 아침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다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돈을 벌어 가지고 돈이 많거나 적거나 간에 은행에다가 넣어주잖아. 많거나 적거나 간에. 그런데 그 은행이 망해보라고. 가만히 있는가. 자기 돈이 사라지니까. 그러되면 이제 뜨거 한다고.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폭발 일보 직전인데, 물로 말하면은 이번 총선이 95도까지 올랐거든. 96도, 100도 되면 퍽 터지는 거라고. 자,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자,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뭐 일을 해야 되니까. 경영